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이 공사 중단 1년 만에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군무를 받던 동헌도 함께 복원됩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남도의 명산인 광양 백운산을 소개합니다. 도선국사 도량인 옥룡사지와 전통 체험마을이 특색입니다. 여수 화양지구에 5년여 만에 간선도로가 개통됐습니다. 화양지구 관광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상청이 오는 12일부터 여름철 폭염 영향 예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순천, 광주 등 4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지방 관아 건물 가운데 가장 크다는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이 해체 복원됩니다. 가설 덧집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복원이 진행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보 제304호인 여수 진남관입니다. 진남관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람을 제한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건축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붕괴 위험에 노출됐던 진남관은 오는 2020년까지 150억 원이 투입돼 해체 복원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보수공사 과정에서 옛 건물터가 발견되면서 1년간 중단됐던 복원이 재개된 겁니다. 1차 공사로 가설 덧집을 설치하고 그 안에 관람 공간을 만들어 오는 12월 초부터 복원 과정을 공개하게 됩니다. 진남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덮는 시설을 마련했는데 그거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12월 달에 일반인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해체 작업 이후 역사적 고증을 거쳐 진남관을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기울기가 심해서 2020년까지 복원을 완료해가지고 2020년부터 일반인한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군무를 받던 동원도 함께 복원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진남관 주변 11,0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인 가운데 20%가 먼저 확보돼 다음 달부터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지방관아 건물로는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진남관. 그 역사적 가치를 살린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남도의 명산인 광양 백운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 휴양림이죠. 휴양림 인근에는 도성국사 도량했던 옥룡사지와 농촌 지역을 특화시킨 전통 체험마을이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김종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 자리한 자연 휴양림. 아름드리 소나무와 삼나무, 편백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숲이 하늘을 가립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솔밭길을 따라 걷는 황토길은 색다른 산림욕을 선사합니다. 숲 사이로 때묻지 않은 계곡수가 흐르고 소나무 숲에 들어선 산막과 야영장은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최적의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 밖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황토길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름대로 힐링도 되고 꼭 가족들과 함께 한 번 더 체험하고 싶은. 휴양림 인근에는 통일신라시대 고승이던 도성국사가 35년간 도량했던 옥룡사 터가 남아 있습니다. 옥룡사지를 벗어나 잠시 눈을 돌리면 7천여 그루의 동백나무 숲이 반깁니다. 각각의 나무 수령만 1200년이 넘어서 울창한 산림은 꽃이 피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을 이룹니다. 그 사계절 내내 푸른 숲을 보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동백님이 예전에 그 옥룡사지에 번창했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휴양림과 맞닿은 도성국사 마을에서는 전통 체험이 가능합니다. 부채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는가 하면 콩을 갈아 손두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통 프로그램만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농촌 간다고 해서 별로 달갑지 않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체험 활동이 끝나면 인근 냇가에서 잡은 피라미로 매운탕을 끓여 내놓는 농가 맛집이 구미를 당깁니다. 남도의 청정 지역인 광양 백운산 자락이 산림욕과 농촌 체험의 적지로 올여름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통으로 지구 관광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내일부터 화양면 이목리에서 안포리까지 6.1km와 장수리에서 안포리까지 2.3km 등 8.4km 구간 왕복 2차선 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4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년여 만에 개통한 이번 도로는 내년 완공 예정인 국도 22호선과 함께 그동안 열악했던 주변 교통망 확충을 통한 관광지 개발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호남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실감할 수 있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퇴장하는 5.18 유가족을 뒤따라가서 꼭 보듬어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보듬은 건 한 개인이 아니라 광주였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추락한 5.18의 위상을 되살렸고 새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5.18 진실규명과 헌법 전문 수록 등 대선 공약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남 총리 약속은 가장 먼저 지켰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호남 출신을 중용하며 차별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전공대 설립 구상이 나오고 광주형 일자리가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는 등 광주 전남 공약 지키기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부 다 국민들이 벌써 지지율이 대단하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참 고맙다. 때로는 고맙다. 진짜 그 정도로. 호남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던 약속이 빠르게 지켜지는 모습에 호남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여수시와 분양사 간 특혜 의혹을 보도한 모 신문사 기자에게 시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 돌산 상포지구의 인허가 등 행정 업무가 갑자기 진행된 점에 주목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시가 이를 보도한 모 신문사 기자를 고소한 것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수시는 결백하다면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도 여수경찰서도 수사 3개월 동안 시와 분양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루는데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와 철저한 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객실부 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11일 만에 사람의 꼴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화물칸도 수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답보 상태를 보였던 세월호 선내 수색. 11일 만에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일반인 승객들이 머물렀던 3층 중앙구역으로 식당과 가까운 주방 등이 있던 곳입니다. 수습본부는 국과수에 정밀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객실 수색 종료를 앞두고 화물칸 수색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3, 4, 5층 객실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미수습자들이 화물칸에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3층의 객실에서 화물칸으로 통하는 문이 떨어져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가 운전하지 못한 상태로 수습된 이유가 화물칸으로 유실이 가능한 세월호의 상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 수습팀은 우선 하늘을 향해 있는 우현에서 1, 2층 화물칸에 4곳의 구멍을 뚫어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구멍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현재 뻘 상태와 지작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차량 180여 대와 각종 화물이 실려 있던 화물칸은 현재 차량과 진흙, 인양 장비 등이 뒤섞인 상태. 3, 4, 5층 객실부에서 70% 이상 수색을 마친 수습팀은 이달 말까지 객실 수색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화물칸을 수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2일부터 순천과 광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영향 예보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폭염 피해가 늘면서 지역 특성과 작업 환경에 맞는 폭염 위험 수준을 산정해 지역별로 위험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향 예보는 같은 날씨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을 상세한 기상 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새로운 예보 체계로 지자체 담당자에게 시범 실시한 뒤 오는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민들이 잡은 수확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2시 50분쯤 여수시 중앙동에서 밤마다 상습적으로 계류된 선박에 침입해 어획물을 훔친 혐의로 58살 유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여수 국동항에 계류 중인 어선에 침입해 낙지 160마리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어획물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헌법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6월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실현해 정의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 기간 동안 순천에서도 중앙시장과 순천시청 등 시내 곳곳에서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독재 타도를 외치는 등 항쟁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8개 지자체가 외국 미디어 초청 팸투어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한일해협연안협의회는 올해 유럽과 동남아 지역 미디어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내년에는 한일 상호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